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4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셔서 이건 여러분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틀렸어요. 이게 정말 많이 애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갔고 맞은 학생들도 많이 맞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누적 복귀 학습 일단 5회차 4번부터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거기 보시면 그 4번 문제에서 요청되는 바가 어떤 거였냐면 이 단어를 좀 봐야 돼요. f의 m, 그죠? f의 m, n이라고 하는 과정이 얘가 f의 n, r인데 이게 어떤 의미죠? m을 뭘로 나눴을 때 n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그죠? 나머지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건 여기서 우리가 조건이 m은 뭐보다 여기 요 조건에서 m은 n보다 크고, 그죠? m은 n보다 크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둘 다가 2보다 커나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다조건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봅시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 봤더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 요거랑 요건데 지금 현재 F에서 문제 속에서 얼마로 나와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얘가 58하고 얘가 9였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죠? 야, 58을 그냥 말 그대로 9로 나눠라.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예, 4가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잡을까? F가로에 잘 봐봐봐. R이라는 문자 대신에 얘가 4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N은 앞쪽에는 이 N하고 같은 거니까 당연히 얘는 9,4가 되겠죠.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선생님이 9하고 4라는 얘기는 얘가 9를 4로 나눠라. 그럼 나머지가 얼마다? 1이 된다는 뜻이니까 우린 여기에 나머지 자리에다가 1을 갖다가 집어넣고 여기 4는 그대로 또 맞물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f의 4,1이다 라고 하는 버전으로 얘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조건이 안 맞죠? 왜냐면 m과 n은 모두 다 2 이상인데 얘는 2 이상이지만 얘는 2 이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f의 4,1이 나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니? f의 m,1은 무조건 뭘로 잡자? m으로 잡자. 무슨 얘기야? 4로 잡자. 여기 이렇게 그대로 가는 거지. 어떤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나 조건에 보면 일이 아닌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fn,1은 m이다 라고 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간 거니까 4, 1은 얘가 4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겠죠. 느낌 좀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와 나눗셈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인데 이게 정의적으로 좀 뭔가 가져간 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좀 넘겨주시면 아예 좀 뒤로 확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13번을 틀리신 분들이 은근 많아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좀 담아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그 임피던스라고 하는 말 자체를 너무 집중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죠. 이게 보통 이제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병렬 구조에 대한 이야기거든. 저항에 관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 Z1 뭐라고 나와 있었죠? Z1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죠? 3-i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Z2가 얼마로 나와 있죠? 1-2i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이거 계산하시고 Z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뒤집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Z값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코멘트를 그냥 달겠습니다. 네, 말이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이식 하나 보시고 거기에 Z1과 Z2를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큰 문제 없는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여긴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많이 넘기셔서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가 봤더니 맨 마지막에 20번 문제 한번 잠깐 좀 봐볼까요? 20번 문제. 이건 시너지의 터프 버전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챌린지라고 얘기했던 그 터프 버전을 보시면 여기는 그 해당된 유형의 모든 문제가 다 터프예요. 그 정도로 이게 많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기억하세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밑줄 한번 쳐줘봐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1차라는 말이 포인트라고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드렸고 혹시 이게 안 되시면 예전 영상들 한번 찾아보세요. 수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제가 지금 현재 이게 20번이죠. D1에 D2가 0이다. 제가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별식을 2번 썼었어요. 판별식을 2번 썼었습니다. 판별식을 2번 썼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해 보시면 일단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내림차순으로 일단 쓰게 되면 얘가 ay 더하기가 b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얘가 5y 얘가 마이너스 얘가 3은 0이다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보면 여기는 우리가 보통 내림차순 정렬은 보통 이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막 정리가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 되거든. 원래 그냥 그렇게 풀면 돼, 이 문제는. 근데 전반적인 느낌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제가 여기를 그냥 끝까지 한번 유지를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여기에 숫자가 너무나도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풀어드리고, 두 번째 버전은 우리가 D1에 D2로 한번 직접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리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누적 뽑기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답지를 없앤다고 해서 아마 실제 6부터 제가 답지를 없앴죠. 네. 6부터 일부러 답지 해설지를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답 하나 없는 거 있었죠. 번호 하나. 20번 하나 없었죠. 20번. 네,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제가 이제 잘못 넣어놓은 거라서 이따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응? 정답이 뭐예요? 3번이에요. 아, 20번에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이 누적 뽑기를 하냐면 자꾸 반복해서 보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풀이 과정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 봐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다른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제가 여기 상수항으로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 텐데,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내림차순에서 대가리의 마이너스는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먼저 끄집어내고 시작을 해라. 그래서 여기를 끄집어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가로에, 여기를 그냥 중괄호 쓸게요. 2y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5y, 얘가 더하기 3이퀄, 얘가 제로다. 이렇게 돼서 얘가 2일에, 얘가 3일에, 얘가 마마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돼. 자, 그래서 이 식은 있는 그대로 저기 해당되는 항들을 가지고 갔더니 어떤 식이 진행이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주고 2y-3에 얘가 y-1 이퀄, 얘가 제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걸 두 개로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일단 1, 2를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 2y-3을 주고 어차피 y-를 줄 거야. 근데 우린 여기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1, 1에다가 똑같이 2y-3을 주고 얘가 y-를 주되 어디다가 아래쪽에다 마이너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능성이 두 가지잖아. 그 두 가지를 쌤이 다 고려해 보겠다고.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결과물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거랑 이거의 결과가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해 봤더니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y 더하기 3, 얘가 y-1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y 더하기 얘가 2가 나와요. 이렇게 같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b의 값이 2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a, b 모두 다 정수라는 말에 부합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조건을 한번 또 가볼 텐데,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마이너스 아래쪽에 내린 상태에서.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2y에 얘가 마이너스 y니까 얘가 y가 되고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얘랑 같았겠죠. 이렇게 같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는 1, b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수 맞죠? 이것도 정수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A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생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찌됐던 간에 그저 차에서 A,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뒤에 상수항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던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제가 수거를 좀 할게요. 혹시 핸드폰. 네, 이따가 제가 밴드 깔 때는 제가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따 초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전 D1의 D2는 제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전입니다. 그럼 첫 번째 D는요, 첫 번째 D1을 여기다 위에다 그냥 크게 쓸까요? D1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4AC. 네, 이렇게 일단 식이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A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가 2AB의 Y 플러스가 B의 제곱에 플러스가 8I의 제곱 마이너스가 20Y 더하기가 일단 12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y라는 문자가 주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내가 식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2ab, 여기 2로 묶을까요? 그럼 ab 마이너스가 10의 y 플러스 b제곱 더하기 10이다. 일단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를 해야 돼? 다시 판별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이 0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요 주어진 이 수식에 d2를 다시 쓰는 거죠. 참고로 원래 이런 첨점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D2를 쓰는데 여기 짝수차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일단 진행이 됩니다. 이거
제로가 나왔어야겠죠. 자, 그러하다면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좀 이게 좀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A의 제곱 B제곱. 이거 할 때요 나름의 좀 규칙성으로 이렇게 가주세요. 그냥 편하신 대로 가셔도 되는데 뭐 이거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일정한 규칙은 본인만의 정한 방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이거 사라지네? 그래?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A제곱 마이너스 A가 20의 2B 마이너스 A가 8B의 제곱 얘 넘겼더니 플러스 4인데 넘겼더니 얘가 마사가 됐어. 양변을 마사로 이제 나누고 싶어. 그럼 얘가 3A의 제곱 플러스 얘가 5AB 플러스 2B 제곱 이퀄 1이야. 그럼 이 느낌이 또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인수분해 가자. 그제? 얘가 3일에 여기가 2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3A 더하기가 2B가 되고 얘가 A 더하기가 B가 얼마다? 1이다. 선생님 A하고 B 정수라면서요. 3배 한 놈도 정수고 2배 한 놈도 정수일 거고 지금 정수 곱하기 정수가 1 되는 건 첫 번째 케이스가 1이 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얼마? 마이너스 2번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1이다 이거를 1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한 결과를 갖고 푸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이때가 마이너스 1인가? B가 2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잡아서 계산하시면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이 똑같이 나와요. 뭐 어떤 게 많냐? 상황 따라서 골라서 우리 뭐 베스킨라빈스 그런 느낌처럼 그죠? 드시고 싶으신 대로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D1의 D2가 왜 0이었는가를 제가 분명히 이해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1차가 되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건 0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터프 풀거나 아니면 오다운트 풀 때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5회 버전은 제가 여기까지를 공통으로 풀어드리고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오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거거든요. 개별 첨삭하면서 이것저것 자꾸 불러다가 할 거니까 오늘 그렇게 좀 이용해 봅시다. 참고로 오늘 개별 첨삭은 언제 해볼 거냐면 여러분 이따 시험 보잖아요. 볼 거예요. 오늘은 어려운 거 안 할 거. 오늘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오늘 좀 쉬운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현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문현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에 풀이하는 과제를 드리진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문현고를 하나 풀 거예요.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한 명씩 불러다가 그러니까 시험 중에 부를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35분을 오늘 잡지는 않고 40분을 잡되 개별 첨삭은 한 5분 정도씩 잡으면 평상시 35분 푸는 거랑 거의 느낌이 같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번 가봅시다. 오늘은 좀 정리하는 차원 그리고 2차 함수 조금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이제 오늘 6회차 봐볼까요? 6회차는 제가 아직 실은 여러분 거를 보진 않아서 6회차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질문을 좀 받는 식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 하거든요. 일단 질문이 좀 많은 거 위주로 일단 채점들을 다 하셨을 거고 20번의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입니다. 일단 제가 몇 개만 좀 골라서 풀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아마 난이도가 확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럼 여러분이 좀 힘들어했을 법한 게 무엇일까 생각 거꾸로 해서 제가 먼저 풀게요. 2번이요. 그냥 질문을 받읍시다. 그냥 질문을 받읍시다. 제가 제 눈에 딱히 그렇게까지 많이 막 여러분을 막 괴롭게 만드는 건 아직은 안 보여서 일단 번호를 한번 쭉 받아보고 그러니까 발을 정자해서 많은 순서대로 갈게요. 불러주시겠어요? 안 풀렸던 거, 틀렸던 거, 좀 힘들었던 거. 7번, 2번, 7번, 8, 9번이요. 8, 9번. 많이 불러주셔도 돼요. 어차피 다 풀지 못할 거니까. 11번. 예, 그리고 여기서 다 못 풀어드리면 개별 첨삭도 다 완료합니다. 4번. 14번. 14. 14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은이. 깜빡하네. 17번. 네. 17번. 네? 17번이요? 18번. 18번이요? 자, 그럼 이거 4번. 26번. 26번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첫째, 번호를 좀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틀린 거 위주로 먼저 풀어드리고 한 5개 정도 풀어드릴게요. 대신 5개 정도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개별 첨삭할 때 제가 다 풀어드리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좀 카운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번 좀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한 분이면 체크 안 하겠습니다. 7번. 한 번씩 틀렸네. 7번? 7번 많이 틀렸네. 그럼 7번은 반드시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8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8번. 괜찮으세요? 8번? 8번 한 번? 오케이. 9번. 9번. 9번 없어요? 누가 질문을 했는데? 9번이요. 오케이. 그러면 11번. 11번. 이게 많이 틀렸네. 그럼 많이 틀린 것부터. 14번. 14번. 14번 한 분 계시고, 자, 그 다음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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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18번. 18번. 18번도 좀 있네요. 그 다음에 26번. 26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일단 별표 3개 하고 성빈이가 너무 거절을 많이 당했으니까 성빈이가 원하는 나머지 중에서 원하는 초이스 하나. 하나요? 네. 일단 저기 안에 초이스 하나. 저 9번이. 9번.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거절 많이 나가준 것 같던 느낌. 하나씩 그냥 골라주세요. 6개 풀어드리면 되니까. 본인 거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26번. 26번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정의는 8번. 8번.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별표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7번, 11번, 18번 순서대로 먼저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7번부터 그럼 차근차근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럼 7번부터 설명을 좀 해보죠. 네. 자,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이 있다. 네, 7번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fx를 gx로 나누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수식을 잡아서 항등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몫을 qx,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rx라고 하자. 일단 여기까지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라고 설명했을까 봤더니 기억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rx라는 놈의 차수는, 그죠? gx라는 놈의 차수보다 무조건 뭐하다? 작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어떤 나머지의 기본인 거니까 기억은 오케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fx를 뭐로 나눴어요? qx로 나눠봤대요. 그 말은 fx를 주어 자체를 바꾸는 거죠. qx로 바꿔주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때 해당되는 게 나머지가 과연 rx일까? 이게 물어보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m차였으면 이게 n차였으면 여기는 n-1차가 됩니다. 1차 이하가 되죠. 정확하게 표현으로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얘가 n-n차가 됩니다. 왜? 얘랑 얘를 덧셈하면 무조건 m차가 돼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봐. 야, n-n차하고 n-1차하고 이런 비교하실 수 있어요?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게. fx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왔어. 얘가 만약에 2차였다고 해보자. 자, 여기가 4차였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1차가 나왔어. 여기가 1차가 나왔어. 이럴 수 있잖아. 나누는 수가 4차, 나머지가 1차, 몫이 1차. 그러면 1차라고 하는 몫을 얘로 나눴다고 하면 얘는 그러면 몫이 4차가 되고 그럼 나머지가 1차가 될 수 있나? 1차하고 1차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수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유는 아웃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차수적으로 QX를 우리 차수가 알 수가 없어. 확실한 거는 GX하고 RX의 차수는 무조건 한 차수 이하만큼, 한 차수 이상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이 두 개의 차수의 덧셈의 결과가 이거랑 같다. 이 두 가지밖에 확실하지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수식을 이렇게 바꿔 써서 QX라고 하는 놈을 앞으로 나눠주는 수로 썼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몇 차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나머지하고 차수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아웃이 된다. 성빈이 이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 디귿번 가볼게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 fx는 fx에서 뭐를 갖다 빼래? qx를 갖다 빼래. 그럼 얘를 gx-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과연 얘가 rx가 되는가? 이거 지금 물어본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좌변에 있었던 이걸 한번 실제로 써볼까요? fx가 뭐가 됐죠?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여기에서 뭐를 갖다 빼라? qx를 갖다 빼래.
그럼 어떻게 돼? 요거는 공통으로 묶이네. 그럼 얘가 gx 마이너스 qx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rx가 딱 남는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원래 있던 gx에서 1을 갖다 빼도 차수에는 변화가 없을걸?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나머지의 어떤 역학구조라고 할까요? 역학구조? 여기 차수와 여기 차수의 원래 관계. 원래 있었던 gx와 rx의 원래 그 차수적 관계가 바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기억 뒤에 정답은 4번으로서 계산이 될 것이다. 자, 저는 11번, 오늘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1번을 한번 봅시다. 11번 좀 학생들은 좀 약간 생소한 표현이긴 해서 아마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번 이거 별표 하나 칠까요? 별표? 여러분에게 약간 느낌이 좀 생소했으니까 별표 하나 치고 여기서 풀이를 한번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안 와요? 저 지금 아까 데스크에다가 연락 남겼는데 아직 문자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아프신지 어떤지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돼서 합니다. 잠깐만 확인 한 번만, 잠깐만 한 10초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프신가 보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따가 연락 달라고 문자를 주셨네. 그럼 시원이를 보면서 이게 시원아 꼭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정이 옛날에 이렇게 들었어요. 한 번씩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이름 가끔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아니. 안 했어? 이름 엄청나게 불러드려야 되는데. 자, 11번 한번 가볼게. 자, 11번. 거기 부탁이다. 3차라는 말에다가 참견해라. 이런 단어 함부로 주는 거 아닐 거거든. 3차라는 말을 기억해봐.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fx는 2x-3으로 나눴고 그때 몫이 얼마? qx.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라자. 이랬단 말이야. 분명히 얘는 그럼 상수란 말이야. 그럼 얘가 3차라고 했어. 얘가 3차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식이 2차식이 될 거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제는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fx를 야 2qx 더하기 1로 나누래. 이렇게. 그때 해당되는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를 뭐라고 하자? rx라고 하자. 그리고 그 rx를 다시금 뭐로? 1로 나눠봐라. 1로 나눠봐라. 응?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때 얘가 지금 궁금하다. 이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즉 얘는 어찌됐건 간에 그냥 R1일 거야. R1 찾아라 이런 거야. 선생님도 처음에 이 문제 봤을 때 약간 좀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얘 원래 나머지 즉 나눗셈에서 온 거 아닐까? 내가 나눗셈을 가르칠 때 크게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을까? 원래 나눗셈의 기본적인 문제는 직접 나눗셈이다. 그리고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약간 세련되게 좀 표현한 거고 인수정리, 조리제법 이렇게 넘어간 거야. 직접 나눗셈이 가장 큰 힘인데 여러분 어느 순간 직접 나눗셈을 노가다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렇지 않다.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이 모양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얘네들을 알 수 없지만 일단 문자로 나와 있어. 그럼 걔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뭘로 나눠줘? 이걸로 나눠줘. 그럼 이때 몫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때 나머지가 누구? rx. 요거 한번 직접 해보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여기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편했어. 그래서 왜 굳이 불편하신데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모양하고 우리 보통 이 직접 나눗셈하면 여기하고 여기에 뭐를 맞춰야 돼? 개수를 맞춰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2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써봤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쓸게요. 여기를 2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주고요. 앞쪽에다가 x-2분의 3을 때려봐봐. 다시 한번 쓸까? 다시 한번 쓸게. 여기다 한번 다시 쓸게. 자, x-2분의 3이라고 일부러 쓰고요. 그 다음에 2qx라고 일부러 모양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얘가 r이라고 쓰는 것을 내가 2qx 더하기 얼마? 1로 나눌 거야. 이렇게 갈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울리는데 저 오늘 핸드폰을 바꿨어요. 지금 이제 핸드폰 바꿔서 지금 저기 계속 이거 업로드 중이라 켜놔야 돼서 지금 소리가 아이폰이죠. 저렇습니다. 예, 오늘 왔어요. 좀 전에. 그래서 지금 하느라고 계정 동기화 시키느라고 좀 죄송합니다. 소리 좀 신경 쓰이시겠어요. 오른쪽 거 이렇게 내리면 돼요. 아 그래요? 써본 적이 없어서 천놈이라 그랬습니다.
그 왼쪽에 버튼이죠. 그게 오른쪽에 있네. 왼쪽에 올랐다 내려. 왼쪽에 있네. 내리시면 소리가 안 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너 나면 네 책임인 거고. 자, 그럼 일단 여기 가보실래? 그러면 요 EQX가 모양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뭐를 갖다 곱하면 여기랑 똑같아질까? 그게 목적인 거니까 이거 곱하면 되네. 그래서 요렇게 갖다 곱하면 EQX, 그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분배가 된 거니까 얘가 X-가 2분의 3에 얘가 EQX라고 하는 수식이 되고요. 요거랑 요거 갖다 플러스 1을 갖다 곱하면 얘가 X-2분의 3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 느낌 이해되시겠어요? 최고차항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똑같이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 곱셈하면 요게 똑같이 맞춰지고요. 여기 플러스 1을 한 번 더 계산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요게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한번 빼보자. 빼봤더니 얘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라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요게 뭐가 되더라? 얘가 되더라. 네.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아래 얼마? 1.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2분의 1 더하기 라지 r이 될 것이다. 이게 1번인가? 1번에? 1번인가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번에 있네. 여기 1번. 그죠? 그래서 여기 약간 조금 그동안 풀었던 거하고 약간 포인트가 좀 다르다. 직접 나눗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식 변화를 했어야 된다. 자, 18번 한번 가볼까? 18번? 18번도 그럼 보니까 이제 나머정의. 이번 파일에는 좀 나머정의를 좀 의도적으로 좀 많이 넣었어요. 인수분해가 별로 없을걸, 요 프린트에는. 7에는 인수분해가 또 겁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맞췄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18번 한번 여기다 또 써드리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18번 보니까 다항식의 차수는 언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걸로 일단 소개를 좀 해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얘가 x-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제가 몫을 일단 q1x라고 할게요. 나머지는 어차피 없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fx 더하기 얼마? 2gx라고 하는 이 과정을 또 뭘로 나눴어? x만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있다. 그럼 q2x 더하기를 5다라고 해보자.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그럼 다음에 보기 중에서 x-로 나눠 떨어지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번부터 식을 써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니은번, 자, 디귿번. 네,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보통 나눠주는 숫자가 1차식일 때 우린 처음에 1을 대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가 2f의 1 마이너스가 g의 1은 얼마더라? 0이더라. 두 번째 수식은 여기다가 똑같이 1차식이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갖다가 1 집어넣으면 f의 1 플러스 얘가 2g1이라고 하는 형태가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돼요. 미지수 두 개인데 선생님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위에 거를 2배 할까요? 네, 4f의 1. 여기 2배 할까요? 마이너스 얘가 2j1 이퀄 0.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서로 간에 뭐 해보자? 더해보자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수식이 5f의 1 이퀄 얘가 5가 되면서 f의 1은 얘가 1이 됐고 g1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2가 된다라는 형태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었으면 됐었어.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게 뭐야? 야, 이게 x-로 나눠 떨어지니? 그 말은 어떤 얘기가 똑같아? x에다 1 집어넣은 1 집어넣으면 얘가 야, 이게 과연 0이니? 이거 묻는 거잖아 지금.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g1 마이너스 2가 0이니? 이거랑 같은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의 f의 1 g1이 얘가 0이니? 이거 물은 거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요 기억번은 문제 없을 것 같다. 그죠? f의 1은 1이다. 그 다음에 g1은 2가 요것도 문제 없네. 그죠? 그러면 f의 1은 1이었고 g1은 얘가 2였으니까 4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오케이 제로가 되는 게 확실하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틱은 5번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8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8번, 9번, 26번 이렇게 세 개 더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우리는 다음 버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 보죠. 전 8번 개인적으로 질문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많이 이거 보셨나봐요. 네, 8번 한번 봐보시면 세 실수라고 그래서 기억번에서 x 그 다음에 얘가 2y 3z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1이다. 이 적어도란 말이 되게 이제 재미난 거고. 자, 니은번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 x 더하기 얘가 2y 3z가 2xy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이게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라톤 사라고 했었죠? 풀어보라고 했는데 찾았어요? 찾았어요? 깜빡하고 있었죠? 깜빡하지 마세요. 좀 사세요. 사서 한번 보세요. 자이스토리가 돼도 집에 있는 문제집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교육청 기출이에요. 물론 약간의 좀 변화를 시킨 것 같아요. 숫자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뭐 약간씩 숫자가 한두 개씩 바뀐 것 같긴 한데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이게 적어도 하나는 1이다 무슨 얘기야. 얘만 1일 수도 있고 2개가 1일 수도 있고 3개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좀 표현법을 기억해야죠. 이걸 어떻게 썼냐 보세요. 이 적어도가 또는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이 단어의 의미가 적어도 하나는 1이라는 말하고 완벽하게 똑같죠. 그렇잖아요. 얘만 1일 수도 있고 2개가 1일 수도 있고 3개가 1일. 그 말을 이렇게 썼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수식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한 거의 90%가 끝난 거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개가 되잖아. 근데 내가 이 전개하는 거 내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마이너스 끄집어낼게요. 마이너스 끄집어내. 여기도 마이너스 끄집어내. 여기도 마이너스 끄집어내. 마이너스가 총 3번 끄집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한번 끄집어내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 한번 끄집어내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 한번 끄집어내면 3번의 마이너스 곱셈에 따라서 저렇게 돼서 얘가 제로인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실제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놓고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전개를 편하게 하려고요. 쌤, 이 1을 그냥 알파라고 쓰면 안 돼요? 돼. 내 맘대로 쓸 거야. 일단. 그럼 이게 뭐야? 3차 방정식 전개하는 거랑 같은 거죠. 기억하세요? 하회탈. 알파의 세제곱, 그죠?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갈 건데 여기다가 뭘 쓰냐? 얘네 세 개를 그냥 단순하게 덧셈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2개짜리의 곱셈이 되고 얘는 3개짜리 곱셈이 됩니다. 그럼 2개짜리 곱셈 뭐가 되죠? 요렇게 이게 하회탈인 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2xy 요거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12의 yz 요걸 곱해주면 얼마가 되죠? 플러스 12가 아니고 6이죠? 미쳤구나. 얘가 6이고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3zx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3개짜리 곱셈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xyz다. 일단 여기까지 딱 쓰여지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알파를 원상복귀 시켜야죠. 이거 얼마죠? 1이죠. 이거 얼마죠? 1이죠. 이거 얼마죠? 1이죠. 이거 예전에 제가 처음 방학 설명할 때 이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가로에 묶어주면 x 더하기가 2y 더하기가 3z가 될 거고 곱하기 1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쓸 게 없네요. 2xy 더하기 6yz 3zx 곱하기 1로 쓰고요. 마이너스 6xyz가 0이다. 이렇게 쓰겠네. 그런데요. 여기 힌트가 니은번에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랑 뭐가 똑같아요? 얘랑 얘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곱하기 1은 의미 없으니까 그럼 얘랑 얘가 마이너스네? 무슨 얘기일까? 요 해당되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지. 그럼 쟤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 xyz는 6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어진 형태에서 30을 곱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5라는 답이 된다가 3번의 답으로. 문제 괜찮죠? 이런 느낌들을 좀 여러분이 전개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적어도라는 단어도 한번 좀 보시면 교육청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어 왔다. 자, 이제 저는 9번을 준비를 좀 할 거고요. 9번 준비할 거고. 네, 26번까지 9번 문제 한번 준비할게요. 그럼 저거 대입해서 풀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1 집어넣고 뭐 2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적어도 하나 1이니까 뭐 하나 1이고 뭐 이렇게 조건을 가는 경우는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하더라고요. 하실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총 7가지 경우의 수가 뜨거든요. 계산해도 돼요. 어차피 적어도 하나다라고 하는 말의 단서가 7가지라서 그렇게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낫겠죠? 그죠? 이 출제자의 의도는 딱 이거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9번 가볼까? 자, 9번은 어떤 의도로 먼저 읽어내셔야 돼요? 니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서술 과정으로 만약에 나왔다 치자. 그럼 여기 서술 과정에 조심할 거는 거기 단이야, 단. 단에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 A도 0이 돼서는 안 되고 B도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0이 아닌 거로 나눠도 상관이 없죠. 어? 무슨 말이죠? A제곱으로 나눠볼까? A제곱으로 나눠볼까? A제곱으로 나눠볼까? 이렇게 될걸요. 자, 얘를 B제곱으로 나눠볼까? 얘를 B제곱으로 나눠볼까? 쟤를 B제곱으로 나눠볼까?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실제로. 실제 그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B분의 A의 제곱의 값을 뭐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거 갖고도 뭔가 문제를 풀 수는 있겠지요. 근데 많이 불편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요거랑 요걸 잘 봐보시면 되신 거죠? 괜찮아요. 요게 앞으로 가면 똑같은 모양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A분의 B를요, 제가 여기서 X라고 쓸게요. X. 그럼 여기 C가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3X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리고 근의 공식을 써보려고요.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얘가 2분의 3뿔마 루트 5가 돼요. 맞을까요? 쌤, 그러면 B분의 A는 어차피 이거 아닌가요? 그쵸? B분의 A는 어차피 이거겠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앞에 있는 개수가 뒤집히면 대칭구조. 알파가 근이면 알파분의 1이 근이다. 이거 기억나요? 그 얘기야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왜냐면 이 식 자체가 그거니까. 얘가 x분의 1의 제곱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잡으시면 x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되겠지? 2분의 3뿔마 루트 5분의 얼마?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거 이렇게 단순하게 뒤집은 거야. 단순하게.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3뿔마 루트 5분의 얘가 2가 되었던 거겠지.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말하는 바는 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얘가 요거의 제곱을 해봐라. 그럼 직접 제곱해도 상관없겠지만 A분의 B 더하기 얼마? B분의 A에 뭐를 하자? 제곱에서 뭐를 갖다 빼자? 2를 갖다 빼자. 왜냐면 이거의 제곱 곱해서 2배가 2가 남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A분의 B 뭐야? 이거잖아. 2분의 3뿔마 루트 5 더하기 3뿔마 루트 5분의 얼마? 2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푸는 걸로 전 그냥 가볼게.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근의 공식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불편한 게 누구죠? 요게 불편하지. 요것만 따로 쓰지. 3 플러스 루트 5분의 2다라고 하는 걸로 먼저 가보고요.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로 가는데 과정은 똑같을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를 주죠? 3 마이너스가 루트 5를 주고요. 여기다가도 3 마이너스가 루트 5를 주는 순간 쌤 얘가 9고요. 5라서 4가 남는데 약분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쌤 이거를 똑같은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순간 얘는 역시 2분의 3 플러스가 루트 5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 주어진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플러스일 때 선택했던 결과가 플러스로 갔는데 결과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뿔마 루트 5가 됐던 거에 먼저 플러스를 선택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선택해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뒤쪽을 어떻게 쓰냐면 복부호 동순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씁니다. 이게 혹시 헷갈리신 분들은 여기를 플러스로 잡고 계산해 보시면 여기 나와요. 그럼 2분의 3 플러스 루트 5하고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더하세요라는 거거든. 얼마냐? 3이야. 거꾸로 앞쪽에 마이너스를 선택하면 뒤에는 얘가 플러스가 선택이 되거든.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선택이 되는데 그건 역시 더해보면 3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 결국에 두 개 모두 다 3의 제곱이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서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가셔야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선생님이 가장 눈에 보였던 거는 왜 쟤네들 0이 아니냐? 나눌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근해 공식 써가지고 풀어내면 되고 그러면 얘가 b분의 1은 어차피 x분의 1일 거니까 이렇게 가는데 얘가 2분의 얼마라고? 3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이렇게 바뀌더라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죠. 자 마지막 26번 갈게요. 정은이는 오늘 이따가 좀 더 남아서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휴식 시간일 때 좀 더 자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니까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럼 가봅시다. 26번 두근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됐네. 그럼 일단 한번 써볼게요. 3x의 제곱 얘가 6a-가 1x 더하기가 3 이퀄 0이다.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봤더니 쌤 근이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수 관계 두 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였지. 마이너스까지. 그 다음에 곱셈은 얘가 1이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쓰잖아요. 근데 또 다른 근과 계수 관계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저기 x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 그죠? 알파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의 공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걸 묻는다니까. 네, 2a 얘가 베타 플러스.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봤더니 결론은 여기서밖에 얻을 수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3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6a 알파 더하기가 3 마이너스 알파는 제곱.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마이너스 알파는 약간 유독 튀거든요.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봤어요. 야 그러면 여기 식에서 나는 얘를 좀 다시 한번 써보니까 알파의 제곱 더하기 2a 알파 더하기 1 즉 얘네들을 3으로 나누면 이 모양이 생기고 3으로 나눈 다음에 넘겨버리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얘가 3분의 알파가 된 거야. 그래서 이 구조가 얘랑 똑같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앞쪽의 경우를 3분의 알파라고 때려버리고 얘 문자가 베타만 바뀐 거니까 당연히 3분의 베타 두 번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9분의 알파 베타가 되어서 알파 베타가 얼마? 1이었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 9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근거계수 관계가 약간 갖고 있는 독특함 여기서 내가 어떤 유사성들 이렇게 좀 발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복귀 학습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회 드렸으니까 이제 10회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게 문항이 한 40개까지는 갑니다. 맨 마지막 10회 버전. 근데 이제 해볼만 하지 않아요? 조금씩 약간 체력이 아니야? 죽을 것 같아? 우리 챌린지도 하는데 5라운드 나가고 40개까지 간다고요? 네, 맨 마지막 10회 버전은 함수까지 간. 네. 챌린지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아니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신없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합시다.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알겠죠? 기억하셨다가 까먹지 마시고 예약 문자는 한번 제가 보내놓을게요. 예약 문자 월요일 아침에 9시쯤 해서 일어났지? 챌린지 이렇게 보내놓을게요. 예약 문자 이따가 제가 걸어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미리 풀고 그냥 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떤 목적인데 이제 부엉이 진짜 여러분 깨셔야 돼요.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교 가서 자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냐? 영어 시간에 국어하고 국어 시간에 과학하고 막 이런 애들 중에 보면 특히 이제 학교에서 뭘 요즘에도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원 과제 막 하다가 뺏기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야? 야, 공부 잘하는 전교 1등들은 물론 그것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전교 1, 2등은요 앞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설명을 들어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건방진 얘기 좀 하지 마.
무슨 얘기였냐면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쉽대 수학이. 제 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No, 오. no. 되게 멋있다. 걔가 천재였으면 이미 다른 길로 갔어요. 아빠가 맨날 수학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걔 천재인지 아닌지. 노력해야 되는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얘가 약간 건방지다고 얘기했지. 왜냐면 학교 담임쌤하고 상담을 했는데 수학을 되게 잘한대. 근데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왜 다른 애들은 이런 걸 모르지? 되게 무시하는 경향성이 약간 있대. 물론 좋게 돌려 얘기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약간 건방지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수능 잘 봐서 대학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학교 내신 잘 관리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첫인상 되게 중요하죠. 담임쌤과의 처음부터 만나서 막 싸우고 야 핸드폰 내라는데 핸드폰 안 냈다가 걸려갖고 또 담임쌤하고 또 막 하면 야 담임도 사람이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20년 30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도 사람인지라 이게 올라온다니까. 아 저 인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생기부 니네 좋게 기록 되겠니?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뭐 AI야? AI처럼 누구는 이렇게 있을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첫인상 되게 중요한. 그래서 그런 애들이지. 뭐 요즘에 원래 두발 자유 이거잖아요. 원래 학교 뭐 인권 현장 이런 거 두발 자유고 그런데 어떤 애가 또 미쳤다고 또 첫 입학식 날 염색을 하고 가. 그게 어떤 의미일까?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튀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염색을 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학교 생활할 때 선생님 수업하실 때 적극적으로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여러분 성적이 나오는 거지. 수학 시간에 영어하고 영어 시간에 그거 진짜 이게 제일 미련한 짓이야. 다른 시간 활용해서 막 공부하고 하는 게 좋은데 난 수업 때 이상한 짓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기 예전에 여러분이 한번 얼굴 한 번 정도 봤던 친구가 있어요. 안 보이죠? 제가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꽂고 있었어 여기. 쫙 맨날 성균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꽂고 있었다 여기. 이게 뭔지 알지? 야 근데 앞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자세를 일부러 하는 거야. 내가 안 보이라고. 내가 바보냐? 그게 안 보이게. 이 조그마한 요 조그마한 거 그게 안 보이면 내가 선생님께서 그만해야지. 바보이지. 왜냐면 애들이 눈빛이 보이거든. 내가 지금 뭔가가 좀 불편해.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애들 눈빛이 나랑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난 그게 딱 보이잖아. 끝. 다시 돌아오면 난 절대 안 봐요. 특정 학생 절대 저 안 봤으면 다른 선생님이라고 하라고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왜? 아니 포인트가 다르잖아. 제가 좀 잡소리 했는데 일단 아침에 아무튼 하셔서 올리시는 게 원칙. 오케이? 그래서 상쾌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또 챌린지 또 달성되시면 기분 좋게 제가 선물 이렇게 하나씩 드려서 그러면 이제 아마 코로나 시기가 조금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수업 어떻게 하든 또 열심히 한번 또 기대함으로 보세요. 잘 참여하시고 롤 뭐 이딴 거 하지 말고 또 걸려가지고 혼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친구들끼리 또 톡 하면서만 하지 말고 학비가 비싸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면 안 돼요. 맞아요. 그것도 의미 있어요. 돈이 아까워요.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가봅시다. 뭐를 가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자료, 2차 방정 자료 있죠? 네, 거기. 정은이가 먼저 질문을 좀 먼저 줬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풀이 하겠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 방정식 파트부터 먼저 잠깐 건드려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 파일이? 여기 있네. 2차 방정식 파트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정원 아까 그게 몇 번이었죠? 47번이었나 57번이었나? 58번. 58번인데 잘못 말했네. 58번. 네, 58번부터 그러면 잠깐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 58번은 질문이 마땅히 들어왔어야 되는 파트예요. 어렵습니다. 문자가 잘 풀어졌으면 뭐 상관없는데 여기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일단 5단원 2차 방정식 프린트입니다. 시연아, 5단원 2차 방정식 프린트야. 자, 가보도록 할게요. 실수 루트 x에 그죠? 실수 루트 x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루트 x에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네,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얘를 한번 좀 들어볼까? 얘를. 자,
루트 5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수가 2입니다. 그러면 소수는 0. 얼마 얼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기에는 좀 뭔가 수학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 대신 어떻게 쓰죠? 루트 5 마이너스 2다라고 씁니다. 에이 쌤 도돌이표 아닙니까? 맞아요 도돌이표예요.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표현상 소수만 얘기할 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조심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2.25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원래는 정확한 계산은 이거 두 개를 둘 다 마이너스인 걸 붙여서 마이너스 2.25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참고로 소수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럼 식이 달라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줘서 보정 작업을 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 0.75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수가 되고 얘가 소수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한 번씩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음수가 조심스러워요. 양수는요 대부분 실수하지 않는데 음수는 쌤 뭐 여기가 정수고 여기가 소수입니다. 0.25 미친 거죠 그게. 그게 여러분 진짜 실수를 많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출제자가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제가 쭉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단 여기를 정수를 뭐라고 하냐 n이라고 했고요. 소수를 a라고 했어요. 그럼 이따 여기다 제가 조건 하나 붙일게요. 제가 분명히 a라고 하는 것은 소수 부분은 일단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당연히 1을 넘으면 안 되겠죠. 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약수가 1 그거 아니고요. 그냥 소수점이 존재하는 거. 참고로 등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라는 숫자는 소수 부분이 제로인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0부터 1 미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하다면 이제 식 자체는 물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n 세제곱 더하기 얘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6n의 루트 x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9? 요게 제로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뭐를 찾았으면 좋겠다? x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방정식이 딱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문자가 3개 있습니다. nax라고 3개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니? 선생님 그러면 문자를 좀 없애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루트 x를 이렇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여기서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소수는 범위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니까 불편해서 소수를 없애버리거나 소수에 관한 문자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소수를 좀 없애려고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죠? n의 세제곱 더하기 어차피 a는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a를 없앨게요. a를 어떻게 없애죠? 루트 x 마이너스 n으로 없앨 수 있어요. 다시요. a라고 하는 건 요 n이 1을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세제곱 마이너스가 6n의 루트 x 플러스 9는 0이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세제곱 전개 어떻게 하죠? 2개짜리의 세제곱은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앞에 거의 세제곱 3배 앞에는 제가 항상 형태를 먼저 맞춰놓는 건 그래야 계산상의 실수가 확 줄어서 그래요. 저도 실수를 무지하게 많이 하니까.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 풀다가 한 문제 내가 다르게 풀었던 거 있죠? 다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안 나와요 안 보여 지금. 그거 제가 찾는 대로 다시 꼭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해놨다가 저장해놨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죠? 루트 x 루트 x 루트 x 3번 쓴다고 그랬죠 앞에다가.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n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n 여기도 마이너스 n 여기도 마이너스 n 이렇게 3번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빠르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에 따라서 제가 한번 전개를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좀 계산이 좀 지저분했었습니다. 자 앞쪽에 n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세제곱하면 쟤는 x 루트 x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써주면 쌤이 제곱하면 이거 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3nx 그 다음에는 요거는 제곱하니까 n제곱이니까 얘가 3n제곱의 루트 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n의 세제곱 그 다음 뒤쪽에 원래부터 있었던 마이너스 6n의 루트 x 그 다음에 플러스 9까지 이렇게까지 가보자. 아우 복잡하다.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쌤 n하고 x 문자 두 개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봤더니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 루트 x가 있어. 쌤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루트가 없는 것끼리 일단 한번 묶어보고
루트가 있는 것끼리 앞대가리만 따봤더니 이렇게 되는군요. 네, 식 한 번만 더 확인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봤더니 여기가 루트 x잖아요. 그럼 얘가 루트 x라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 주어진 상태를 봐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일단 얘가 0이 됐어야 되고요. 여기도 0이 됐어야지. 자, 그렇게 보신다면 우린 두 가지 수식이 가능해지겠죠? x 더하기 가 3n의 제곱 마이너스가 6n이 제로임과 동시에 그리고 n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3nx 이거 n 세제곱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사라지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3nx 더하기가 9가 제로다. 이렇게 두 가지씩을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이 문자 정리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x는 얼마? 3n분의 얘가 3이었던 것 같아요. n분의 3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x는 n분의 3이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n분의 3 플러스 얘가 3n의 제곱 마이너스 6n 이퀄 제곱. 양들을 3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한 번 또 역시 n을 갖다 또 곱하면 1 플러스 위치를 좀 바꿔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맞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전리제법 가능하죠? 뭐로 가능하죠? 1로 가능한가요? 자, 1, 1은 1,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식에 n-1, 얘가 n제곱 마이너스 n-1 이퀄 얘가 0이 되는데 n은 자연수 조건이거든요. 정수 조건이거든요. 요것만 0이 되겠죠?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죠. 정수 조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n의 값이 얼마더라? 1이더라. 이렇게 하게 되겠죠. 다 끝났나요? 그럼 물어보는 게? X. x 값 구하라고? 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1 집어넣으면 x는 3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0이었던 거예요? 네? A는 0이었던 뭐 그런가요? a는 0이 되나요? 집어넣으면? 어디 있을까요? 아까 3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였죠? 여기였죠? 루트 3 마이너스 1이 어떻게 0이 되죠? 이렇게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이렇게 잡으시면 문제 없게. 그러니까 무리식의 상등 조건을 좀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하는 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좀 불편해 보입니다, 솔직히. 자, 또 질문을 이제 받을게요. 여기서 이제 질문 받아 또 역시 처리해 드리고요. 오늘 쉬는 시간 조금 더 일찍 가져갈 겁니다. 원래 8시 정도에 가져갔는데 요거 끝난 과 동시에 바로 쉬는 시간 드린 다음에 쉬었다가 우리 그 문제 풀이 바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59번 답이에요. 59번이요? 답이 혹시 없으신가요? 아, 그렇구나. 59번 답은 m은 4, 알파는 4, 베타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59번에 m은 4, 알파는 4, 베타는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우리 오프린트가 어려워요. 여러분 풀었던 시너지보다 어렵기 때문에 오프린트 하실 때 좀 약간 난관이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못 풀어드린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네, 또. 혹시 그 앞에 저번 주 목요일에 했던 숙제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거기서도 질문해. 네, 얼마든지 지금 어제 2차원 예식에서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럼 거기서 28이랑 30번 답이 뭐예요? 28번하고 30번. 28번의 정답은 제로고요. 네. 30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28입니다. 네. 28번 하나 볼까요? 잠깐만. 이거 28번 많이들 낚이는 문제가 되는데 28번 한번 잠깐 봐볼까? 28번? 잘 맞으셨나 모르겠네. 28번? 응? 28번? 왜 이렇게 많이 비어있어? 아유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28번 봐볼까? 28번? 이것들이 진짜 야 너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야 진짜 옛날 같았으면 욕했을걸. 쌤 욕을 되게 잘해요.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지. 전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가 용유전자가 있어요. 용유전자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말고 중학교, 초등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만나면서부터 욕이에요. 그게 반가움의 표현이야. 전라도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한 2만 가지 욕을 저에게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뭐 설이나 뭐 이렇게 만나면 이제 친구들끼리 가끔씩 보잖아요. 뭐 맥주 한잔 하자고 하기도 하고. 아직 결혼 안 할 때 있거든요.
제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한 편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 몇 중에서 살이었어요? 제가 28 했으니까 오. 결혼해. 어때요? 28 했었어. 어? 어때요? 너무 좋죠. 일찍 결혼하면요? 아니 그냥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죠. 거기 애들도 있으니까 난 요즘 애들 보면서 난 너무 예뻐하고 미쳐버리겠거든. 우리 애들. 나랑 똑같이 생긴 애들인데 그러니까 둘째한테 미안하죠. 왜냐면 딸인데 저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딱 하나 달라요. 머리가 기냐 짧으냐.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첫째 때 찍었던 돌사진들이 있잖아요. 첫째 때 둘째 해솔이한테 해솔아 이게 누구야? 라고 하면 해솔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 지네들도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오빠 사진은 진짜 똑같거든요. 완전 거의 판박이처럼.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서 이제 얘는 여자애처럼 저희가 키우려고 막 머리를 일부러 막 기르거든요. 한 번도 잘라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가 기니까 조금 여자애 같아. 뭐 이게 약간 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머리가 길면. 근데 첫째는 머리를 일부러 짧게 자르거든요. 구별을 좀 지어주려고. 머리 왜 길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조금 오빠랑 많이 안 닮아 보일 것 같아서 나의 그 단점들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쌤도 생각해봐. 머리 길었다고 생각해봐. 오. 끔찍하죠. 길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딱 유정이만큼. 이 정도까지. 고등학교 때 제 머리 여기까지. 누가 자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세요 그런 거? 그 철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머리띠 있는 거 아세요? 여기가 이렇게 쏙쏙쏙 튀어가 있어. 머리 이렇게 쫙 올리면 이 앞에가 싹 올라가요. 저 공연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무슨 공연이요? 쌤 락 밴드. 아 그럴 것 같아. 기타 치- 보컬이 보컬.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제가 우리 종강할 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오. 종강할 때. 저는 원래 제가 항상 그 고3들 같은 경우는 종강할 때 11월 한 첫째 주에 종강할 때도 있고 9월 말에 종강할 때도 이랬거든요. 학원마다 좀 다르게 했었는데 종강할 때 저 노래를 불렀어요. 오. 어떤 나쁜 놈이 시키가 신청곡을 불러놓고 그날 안 왔어. 와. 나쁜 놈, 연우란 놈인데. 쌤, 뭐 불러줄까 그랬더니 쌤 쉬시거나 하세요. 그럼 당연히 알지. 불러주세요. 그래. 그리고 오케이 내가 종강 때 부를게. 그 뒤에 한 달 뒤에 그날만 걔가 안 나왔어. 와. 저희는 종강 언제예요? 종강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이 종강이 되겠죠? 모든 분들이 태어나는 순간 저 혼자 남아있을 때 종강이 되겠죠? 혼자 노래 부를게요. 시간 이렇게 부를게요. 그녀가 떠나버렸어. 이러면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좀 많이 정리하려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봅니다. 28번 좀 잠깐 봐줘보세요. 일단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FN의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 이 느낌이 이게 쎄한 거야. 왜? 알파 더하기 베타도 아니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여기까지 해볼 만해. 3승 더하기 3승도 해볼 만해. 4승, 5승, 6승, 7승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그때 일단 하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것부터 좀 알아볼까? 우리가 보통 지수라고 하는 구조, 지수꼴 있죠? 지수는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을까? 지수법칙이야, 지수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x승 곱하기 얘가 2의 y승 2의 x승 나누기 얘가 2의 y승 이런 거를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쓰잖아요. 어떻게 쓰죠? 2의 x 더하기 y였다 2의 x 마이너스 y승이다. 이렇게 보통 지수법칙을 쓰거든. 다시 말하면 지수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지수의 덧셈이나 지수의 뺄셈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렇잖아요. 2의 7승에서 2의 5승을 더해라. 애매하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수가 낮은 지수로 제가 그냥 영어로 줄게요. bind, 묶어라.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7승 더하기 얘가 2의 5승이다라고 하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 2의 5승이라는 차수가 낮은 놈으로 묶어버리면 앞쪽은 2의 2개가 남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는 2의 5승 곱하기 얘가 5로 계산이 돼요. 이게 훨씬 계산이 빠르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를 선생님 갑자기 왜 느닷없이 하십니까? 그 문제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28번을 그대로 한번 써드리면 fn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가 p가로에 그래서 p라고 돼 있었죠? f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qfn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야 문자 되게 많은데 이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일단 얘를 순서대로 거기에 원래 정의에 따라서 한번 다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아, 여기 P야, P. 그 다음에 맨 마지막 Q죠? 네, 여기까지 일단 쭉 한번 걸어봤던 것 같아요. 동의? 야, 모양이 유사한 게 있잖아. 뭐가 유사하니? 알파끼리 유사하잖아. 근데 문제는 덧셈 구조야. 뭐 하라고? 차수가 낮은 걸로 곱자고. 야, 누가 제일 낮냐? n 플러스 n 중에 알파에? n승이 제일 낮잖아. 묶어보자고. 묶어봤어? 알파의 손을 묶어봤더니 앞쪽에 뭐가 남냐면 알파의 제곱이 남았고 여기 뭐 남았냐면 P알파가 남았고 뒤쪽에 뭐가 남냐면 Q가 남았어. 똑같은 맥락으로 베타의 n승으로 동일하게 묶어버리면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얘가 P베타 플러스 얘가 Q까지 진행되는 거 확인이 되죠. 선생님 아까 거기 문제 보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봤더니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였어. 알파의 제곱 더하기 P알파 더하기 Q는 0이잖아. 근방계수 관계가 꼭 덧셈과 곱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근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면 선생님 이거 제로네요?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제로겠죠? 그래서 이 답이 제로인 거예요. 문자가 되게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집어넣었던 숫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살펴라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보시고 제가 이제 앞에를 좀 써진 건 좀 장황하죠. 지수의 덧셈 뺄셈은 차수가 낮은 걸로 뭐 해달라? 묶어달라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 보실 때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곱셈과 나눗셈은 지수가 없지. 덧셈과 뺄셈은 차수가 낮은 걸로 바인드, 묶어라. 자, 그럼 제가 골라서 풀어드릴까요? 여러분이 좀 중요한데 좀 여기서 표현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것들 위주로만 제가 한번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번에 몇 개를 좀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안 풀릴 만한 것들만 먼저 보자. 자, 이번 숙제를 메인 타겟으로 했었으니까 이따 오답부터 걷어갈게요. 무슨 오답 났어요? 네? 숙제를 했던 거예요? 네, 숙제가 됐던 거예요. 자, 우리 오래간만에 저거 한번 해볼까요? 자, 47번 문제 한번 해볼까? 47번 문제. 오래간만에. 요거 우리 지난번에 인수 정리할 때 한번 했었어요. 그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풀 테니까 혹시 비어져 있으면 다시 보고 이따가 개별 첨삭할 때 조금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혼날 건 혼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브를 반드시 하세요.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실은 엊그제 화요일날 여러분 수업하고 나서 그날 저녁 12시까지 올려야 되는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막 뭐 네트워크 터지고 막 이래갖고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날 12시까지 올렸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누가 아는 선생님이 좀 만나자고 했어서 밖에서 또 만날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 12시까지 무조건 시간을 계속 올렸어야 한다니까. 제가 여러분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 있죠. 요런 만드는 자료들 제가 여기 써있던 요 아래에 있는 클럽 여기 제가 소속돼 있는데 거기 클럽에서 12문제를 워드를 쳐서 올리는 거야. 12문제 워드 치는 거 엄청 쉬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해설지를 같이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해설지가요. 한 문제의 해설지가 A4 3장입니다. 3페이지. 한 문제에 관한 해설지가 3페이지야. 근데 그게 수식이야. 수식. 루트에 막 이런 거 2의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뭐 2x 마이너스 5 이거를 수식으로 다 쳐야 돼. 나 처음에 12문제라서 에이 약간 좀 늦췄죠 마음을. 이랬더니 선생님 그날 뒤에 약속 취소하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새벽 2시 반까지 쳤습니다. 여기서요? 네, 여기서 그 자리에서 2시 반까지. 그래서 원래 12시까지 해서 한 만큼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2시 반까지 끝까지 쳐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답변을 받았죠. 다음에는 이러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끝났어. 마음 홀가분한 거야. 지금 되게 홀가분해.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것 때문에 진짜.
2시 반, 그러니까 2시 반에 퇴근하면 눈이 이렇게 돼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수학방.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전국적으로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지만 실은 대면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내가 하기로 자원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일이 많아지다 보니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미뤘어 약간씩. 12문제 치는 거야. 문제도 안 봤었거든. 와 진짜 속도 다들 빠른 편이거든요. 수식 나 한 문제에 진짜 3장 걸리는 거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킬러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능에 고등학교 3학년들 30번 문제 이런 거. 와, 나 세장 치는데 내가 싫어가지고 이게 너무 싫어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너도 약속을 지키려고 다음날 취소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혹시 내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까지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그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 그게 너무 습관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가끔씩. 쌤, 저 숙제 못해서 오늘 못 들어가겠어요. 그럼 나 거꾸로 되묻는 거. 너 그러면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떡할래? 야, 그럼 결국 학원을 끝내야 돼. 아니 안 됐을 수 있잖아. 대신 정중한 자세 선생님 제가 약속을 못 지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혹시 내일이나 모레까지 조금 다시 하고 점검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괜찮다니까. 그거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 너무 지레 겁먹고 나 못 들어가니까 아니, 다음에 또 복습해야지. 근데 혼자 복습하려고 봐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한 문제 막 3페이지 막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양이 더 늘어나. 부족하더라도 들어와서 양해 구하고 하고 해. 그게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가 되더라고. 꼭 수학만이나 뭐 어떤 과제, 공부에만 그런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늘 그러지 않냐? 나 그런데 쌤 와이프한테 나 실은 약속 못 지킬 때 많거든. 오늘 뭐 이래 형광등 좀 갈아줘? 만약에 못 갈았어. 그럼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내일까지 꼭 해놓을게. 뭐 형광등 가려고 매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씩 있는 거라고 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하는 거죠. 그게 맞을 것 같아서. 오케이? 너 이렇게 막 주눅 들어 있지만 이제 얼굴도 펴고 가슴 펴고 딱 얘기하라고. 괜찮으니까. 대신 다음번에 언제까지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지켜줘. 알겠죠? 오케이. 자 갑시다. 요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을 때 F 알파가 얼마? 2베타. F의 베타가 얼마? 2알파.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고 F의 원이 10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식을 잡는 포인트가 돼야 돼. 그래서 일단 F의 알파 마이너스가 2베타는 0이라고 잡고 F의 베타 마이너스가 2알파는 0이라고 잡아야 돼. 근데 알파하고 베타는 무조건 같은 형태가 있어야 돼. 알파가 있으면 알파가 있어야 되고 베타가 있으면 베타가 있어야 돼.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수식을 근과계수 관계에서의 합과 근과계수 관계에서 곱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집어넣겠다 이게. 쌤, 그게 무슨 말이죠? 베타라는 놈만 하나 고쳐볼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F의 알파 마이너스 2배 가로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더라. 그럼 여기 당연히 F의 베타가 될 것이고 저기 문자가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것이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저 이런 단어 썼을까요? 결산해보자 이랬을걸. 얘가 지금 몇 차였니? fx가 문제에 나와 있었어. fx가 몇 차? 거기서 2차 함수라는 애 했으니까 2차야. 그럼 일단 알파 베타 바뀌는 문자를 뭐로 바꿔? x로 바꿔. 여기 안 바뀌니까 일단 그대로 써주고 안 바뀌니까 그대로 써주고 알파 베타 바뀌니까 얘를 x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쓴다 이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를 는 0으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그랬죠? 얘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만 이래야 되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만 이래야 되니까 우린 여기다가 최고차항에서 일단 P라고 먼저 잡고 이따가 얘기할게. P라고 잡고 오른쪽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만 이래야 되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만 이래야 되니까 수식을 이렇게 잡았다는 게 인수정리에서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2단원인가요? 3단원, 2단원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항등식 파트. 거기 한번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같은 내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두근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fx의 뭐를 찾으라 그러냐면, 최소를 찾으라 그랬고, f의 원이 10이라 그랬어. 야, 그럼 일단, 이거 봐보자, 일단. 이거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여기서. 그럼 잘 봐.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 똑같아. 왜 똑같아? 아니 거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왔으니까 이치가 똑같은 거야. 이거 정리해보나 마나.
아 그러면 fx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까? 플러스 u 플러스 얘가 2x가 p가로에 x의 제곱 더하기가 3x 더하기 1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 아직 안 쓰고 이거 남았죠. 그치? 여기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f1 플러스가 6 플러스가 2 여기다가 p가로에 1 이거 얼마? 5가 됐다. 근데 참고로 얘가 10이어서 여기가 20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p5는 얼마더라? 20이 되더라. 이상하네? 뭔 소리야? p5가 아니라 p 곱하기 5죠. 미쳤나봐. p 곱하기 5가 20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p는 얼마였더라? 4였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과정은 여기 p에다 4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4x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12x였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얘가 플러스 얘가 10x가 진행이 됐고요. 4였던 거니까 4인데 이게 넘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끝나는 것 같아. 요거 이제 완전 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죠? 얘가 4가로에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분의 5x 절반의 제곱이 얼마야? 16분의 25 마이너스 얘가 16분의 25 얘가 마이너스 2까지 그래서 얘가 4가로에 x 더하기 얘가 4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분의 33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계산 암산을 해보니까 뭐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뭘 갖다가 물었냐면 최소값 물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3으로 들어가네. 요거 혹시 느낌 오냐 이제? 좀 머릿속 기억 어딘가에서 돌아왔어? 알파 똑같이 맞추는 거 결산한단 말 했던 거 이거 기억나? 최고차항 이렇게 P로 잡아. 그때도 제가 문자를 P를 썼었거든요 일부러. 문제에서 나와 있으면 뭐 상관없으겠지. 그러면 이거 기억나냐 이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보시고 누적 복귀해서 이번에 제가 8회차, 9회차, 10회차는 이런 것 좀 많이 넣어드릴게. 여러분이 다시 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52번 가볼게요. 52번까지 가고요. 한번 쉬었다 갑시다. 52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또 알파 베타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f 알파가 베타분의 1이다 라고 돼 있었어. 시작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현이 좀 다르니까 그것만 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2번이라고 했었습니다. 52번. 자 x의 제곱 더하기가 3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3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겠지. 자 가볼게 그러면. 자 지금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 f 알파가 베타분의 1이래. f 알파가 베타분의 1이래. f의 베타는 알파분의 1이래. 그걸 넘기면 이렇게 돼. 일단 오른쪽 는 0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니까. 선생님 모양이 통일이 안 됐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번에 요식을 쓰는 거죠.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는 마이너스가 베타분의 이렇게. 괜찮겠어? 요네요?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가져가면 f 알파 플러스 얘가 알파분의 1 이퀄 얘가 제로가 되고 f의 베타 플러스 얘가 베타분의 1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이제 굳이 그럼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 선생님 결산해볼까요? 결산을 한번 해봤어. 변하는 문자에 x를 넣어서 붙일 때 P가로의 오른쪽에다가 쟤는 알파일 때만 이래야 되고 베타일 때만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갖다 붙였을 거야.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야. 왜 이상해지느냐? 잘 봐라. 여기가 fx가 거기 문제 나와 있죠? fx가 몇 차니? 2차식. 그래서 2차식. 선생님 2차식인데? 그럼 물어볼게. x분의 1은 몇 차식이니? 1차니? 2차니? 그런 말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수꼴이 등장하는 순간 이거 불편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애초부터 뭘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양쪽에 알파를 갖다 곱합니다. 0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식을 잡아서 결산을 여기서 다시 합니다. 파란색으로 어떻게? 알파 베타 변하는 거 x fx p가로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잘 봐야 된다. 얘 몇 차니? 3차야.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3차가 돼야 돼. 여기 쓸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를 좀 이제 풀어갈 텐데,
쌤, 여기 보니까 이 식은 저기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x의 제곱 3x 얘가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가 p라고 쓰고요. x-a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x, fx 더하기 1이라고 쓰겠지. 자, 이제 우리 뭐 하느냐?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해 봅니다. 쌤, 왜 하필이면 제로예요? 여기가 미정계수 결정법이라서 그렇습니다. x에다 0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럼 어떻게 되죠? 좌변의 식에다가 0 대입했더니 얘가 0 플러스 1. 우변은요, p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가 마이너스 a가 들어가서 ap가 1이다라고 하는 수식이 하나가 얻어지게 됩니다. 좋습니까? 가능합니까? 자, 그럼 이제 거기 봤더니 참고로 거기 문제 속에서 F0라고 하는 것을 얼마라고 적어놨었냐면 F0를 참고로 2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F0가 2였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봤더니 여기 X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2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얘 뺀 다음에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F0 2를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봤더니 근데 그 저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은 0이요. 네네. 어떻게 오른쪽 수식이죠? 아, 여기 위에 있어 주지. 여기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제가 잘못 썼구나. 여기다가 그냥. 아, 그러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알파죠? 네. 여기 베타죠? 그래. 정원이 감사. 이렇게 하죠? 네. 그러면 이 식을 쓸 필요가 없죠? 네. 결산 여기서 바로 하면 되니까. 오케이, 맞아요. 오, 경고음을 정확하게 주네. 경고를 쫙 주네. 맞아요. 이게 맞죠. 제가 잘못 봤다. 왜 이렇게 썼을까? 미쳤나 보다. 그거 안 하려고 이 문제 고른 건데. 자, 그럼 어떻게 되죠? P가로에 x-알파, x-3 다 끝났네. 자, 그럼 P가로에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3x-1로 끝났을 거고요. 그럼 얘가 f의 제로 더하기 얘가 0은 제로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가 P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F0라고 하는 게 없이 문제 속에서 얼마로 아까 얘기했었죠? 얘가 2였나요? 그럼 얘가 2는 얘가 마이너스 P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P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fx 더하기 x가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가 들어가면서 f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럼 최종적으로 궁금한 게 뭐예요? f의 마이너스 3? 다시 f의 마이너스 3 맞죠? 오케이. f의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18 플러스 21 더하기가 2가 들어가면서 얘가 5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네. 정답을 해서 5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인수정리하고 여기 근거계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연아 정리하세요.